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파이널 리서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들 줄줄이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12월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우리의 예상치 그 이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대로 커진 시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간밤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흘 연속 찍어낸 이후에 이 상승 분을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전환이 된 채 장 종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시장 안에는 경계감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목격이 됐었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시사가 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TSMC 관련해서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만의 TSMC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면제, 무관세, 할당 퍼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TSMC는 미국에 240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서 이 반도체 관세, 무관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TSMC가 이 고객사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 등에게도 이 면제 쿼터를 배분을 하게 됐을 때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TSMC의 고객사들과 돈독한 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미국 정부가 또 한 번 거센 투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오늘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증시 안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풀려 있습니다. 투자자 애탁금이 100조 원을 넘어서서 111조까지도 돌파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 주 들어와서 우리 개인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시의 변동성, 너무나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시죠. 여기에다가 다음 주면 설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서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업종별로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또 손바뀜도 활발한 상황이어서요. 어제의 상승을 오늘의 상승으로 담보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MSCI 정기 변경일이었습니다. 편입과 편출 종목들이 대거 발표가 됐고요. 현대건설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편입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오늘 오전에 원전주와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수급의 물줄기가 이동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오늘 오후장은 또 그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파이널 리서치 통해서 2월의 포트 전략 또 한번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50만 원 돌파에 성공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순매도가 너무나 부담이었던 현대차였는데요. 어제까지 17거래일 연속에 매도를 뒤로 한 채 오늘 18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번에 자율주행 파운드리 속도 올린다는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겠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자, 업계에 따르면 2028년까지 구글 웨이모에 공급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5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공급 단가를 5만 달러로 체크를 했을 때 매출 규모가 3조 6천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제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 환경이 현대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인 택시 연간 운행 제한 대수를 기존의 2,500대에서 9만 대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차도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괄목할 만한 흐름이 연출되기도 하겠죠. 웨이모도 이에 발맞춰서 2028년까지 로보택시를 10만 대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6개 국가에서 2,500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국 런던에서까지 로보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현대차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핵심 거점이죠.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구글의 자율주행 시스템 6를 탑재한 아이오닉 5 생산 본격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과도 손을 잡고 우버와도 손을 잡았는데요.
자, 우버와 파운드리 협력을 맺는다. AV 라이드와 손을 잡았다.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AV 라이드는 현대차로부터 아이오닉 5를 공급을 받아서 개조를 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 우버에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버와 연결고리가 생긴 현대차이고요. 올해 연말에는 현대차의 이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또한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로보택시 운행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레벨 4라고 하는데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로보택시 또한 현대차도 이번 연말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아울러서 연초에 있었던 CES 2016에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알파마요라는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를 한 바 있었습니다. 오픈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과 이 엔비디아가 손을 잡게 됐을 때 알파마요라는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CES 2016에서 이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과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비공개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대목이 생기는 부분이겠고요. 참고로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5만 장을 계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알파마요 채택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는 구간이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현대차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소위 맞짱을 뜰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고 하죠. 현대차 올 한 해 내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올 한 해 내내 자리를 할 예정인데요. 1분기부터 시작합니다. RMAC를 투자하겠다. 이 구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인근에다가 로봇용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하겠다라는 발표였고요. 이번 2분기 안에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봇 공장도 설립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무려 7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로봇 공장을 만들고 연간 3만 대의 아틀라스를 생산을 해내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투자와 이 로드맵은 역시나 올 2분기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3분기로 넘어갔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차는 완성차,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사업까지 합니다. 지금 경기도 의왕 배터리 파일럿 라인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이오닉 5에 탑재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2030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 청사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역시나 발표가 될 예정으로 살펴지고요. 이때쯤에 RMAC, 앞서 설명드렸던 로봇용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갔을 때 이 현대차의 자회사 모셔널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안성에서는 배터리 캠퍼스를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4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의왕에서 있었던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좀 더 강화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 배터리 캠퍼스여서 전고체까지도 모멘텀이 자리를 하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테슬라와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기업인데요.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테슬라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50만 원도 돌파가 된 현대차이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시각은 저평가라는 거겠죠. 자, 50만 원을 넘어간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는 오늘 우리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이따 상세하게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브리핑 살펴봤고요. 오늘장 안에서 핫하게 흘러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주주 환원에 힘을 쓰고 있는 은행주들 오늘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기 아나운서와 브리핑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수요일 시장입니다. 로봇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쉬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견조한 펀더멘털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소외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은행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은행주의 시간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비과세 배당에 대한 기조에서도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강화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는 건데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당연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고 수수료 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적 이 4대 금융지주의 숫자를 좀 확인해 봤을 때 지난해 합산 약 18조 원이라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의 또 기록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금융 쪽 그리고 은행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많이 불식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리포트였죠.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는 은행 지주사의 목표 주가를 모두 상향한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욱더 올려놨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당연히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들의 배당 이러한 기조들이 상당히 좀 더 강화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으로 확정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 50%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신한지주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8천억 원이라는 주주 환원의 숫자 그리고 올 상반기 안에 4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집중을 하면서 오늘 또 주가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요. 작년 동기에 대한 이 8.4원이라는 결상 배당의 2배 정도 높은 1,605원에 결을 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총 현금 배당 규모가 1조 5,800억 원이었는데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총 주주 환원 규모가 3조 600억 원이라는 사상 처음으로 또 3조를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 이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실적이나 배당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좋게 찍히고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도 당연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은행주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는 11조 2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도 했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왔는데요. 그런 한 주 안에서도 외국인은 은행주만큼은 9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었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은행주를 각각 6,140억 원 그리고 은행주의 이 비중이 거의 굉장히 좀 비중이 좀 높죠. 850억 원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이 수급적인 우호적인 환경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수급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중 금리의 상승 이야기 그리고 방금 짚어드렸던 주주 환원율 추가 확대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마찬가지로 이 수급적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은행주 짚어봤고요. 현 시장의 숫자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이 오전장에 비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현 시점에서는 1.25% 전거래 대비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5,36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오전장에 조금 더 고점을 찍고 현재 상승폭을 다소 다 줄여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1,1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안으로 기관이 1조 원 가까이 담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3,262억 원 정도 담아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1조 4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서서 조금씩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하방 쪽으로 좀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이 5,000억 원 넘게 담아주고 있는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개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다소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있는데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1%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8,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만큼은 SK하이닉스, SK그룹주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로봇, 현대차나 LG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차가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 5%대의 상승 보여주면서 50만 원 넘어주고 있고요. 자, 오늘 LG그룹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2차 전지는 사실 힘듭니다. 쉬어가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는 SK스퀘어 약보합권 이 하나만의 파란불 빼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위기 여전히 좋고요. 현대차와 함께 기아도 역시나 3.81% 상승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짚어드렸던 것처럼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 금융주 쪽의 분위기도 오늘 상당히 좋죠. 오늘 5.22% 상승하면서 16만 3,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KB금융 되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3위 종목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코스닥 지수를 보셨다시피 조금 이 오후단에서도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코스닥의 대장주 2차 전지단이 다소 조금 많이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모두 다 파란불을 켠 상태고요. 알테오젠이 한 2%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승폭을 좀 줄여냈네요. 그래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바이오던이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1%대의 반등 보여주면서 어느덧 38만 2천 원 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오늘 로봇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연 현대차와 LG전자의 날이 될 수 있겠고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하락 전환한 모습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도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냈네요. 지금 코스닥 안에서 수급이 조금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강보합권 그리고 HLB, 리가켄 바이오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는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현대차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오늘의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이널 리서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익의 고도화 노려보는 파이널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해볼 텐데요. 예. 시장이 힘이 좋습니다. 그렇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이 짙었었는데 우리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서도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설명대로 또는 정권 전문가들의 설명대로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기조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개인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썩 뭐 활기를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계속 견조해요. 그것 자체가 기존의 그 펀더멘털의 이 취약한 점들을 다 이제 좀 떨쳐내고 올라가고 있다. 오늘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결국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 마냥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느냐. 매도세로 빠졌던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본다면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시장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다.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개인이 빠져나갔는데 외인과 또 기관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경우에도 내년에는 이제 비메모리도 흑자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삼전에 비해서는 어제 좀 닉스가 좀 주춤했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복될 거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HBM 메모리는 우리 딜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2027년까지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또 나타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 빅사이클이 2027년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주셨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간다면 당연히 코스피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1조 원가량을 팔았었다가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소장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미뤄지기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의 이익을 강화하겠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로 이 대주주 기준도 좀 팍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존대로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인데 이번에 또 빅샷이 나옵니다. 3차 상법 개정 추진인데 바로 자사주 소각이죠. 그러면 약 한 22조 원 규모의 자사주가 1년 6개월 내에는 이제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소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뭔가 우리가 아무리 그냥 기분상으로만 코리아 이 밸류업을 하려고 해도 밸류업이 안 되죠. 그걸 또 지난 정부에서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꽃을 피우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조치들이 하나하나씩 되면서 주당 순이익, EPS 올라갈 수 있을 테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PER, PBR 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더 탄력을 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사주가 이제 소각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이 종목당 주식 수량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M&A 합병을 하고 또 증자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자사주 소각이 본격화되면 말 그대로 비자발적인 우리가 자사주라고 그럽니다. M&A 과정에서 주식의 물량 자체가 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SK도 그랬죠. HD 현대도 그랬죠.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좀 봉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통 주식 수가 이제 감소되니까 주주의 이익이 더 강화되는 valuation re-rating 재측정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숨통이 트이면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의 종목당 또 주가 가치는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한 거는 결국 이런 3차 상법 개정의 이 길목에서 어떤 쪽을 좀 노려야 되느냐. 그럼 뭐냐면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매력도 있고 또 업황 자체도 좋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업황 자체가 불붙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대체로 이제 지주사들 중에서도 이 숫자가 줄면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가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뭐 두산도 나오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라든지 LS라든지 이런 지주사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생기겠죠. 그 외에도 금융 쪽으로 보면은 메리츠, 그다음에 KB,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뭐 이건 워낙에 이제 지금 또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말 그대로 3차 상법 개정에서의 국면에서의 찐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자사주 소각만으로 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실업종이죠. 그런 부분들은 뭐 마치 이제 우리가 공시를 하게 되겠죠. 뭐 자사주 소각, 물량, 대규모. 근데 그 업종 자체가 부실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뭐 큰 기대를 노리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상향하고 있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3,000닭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당장 이제 코스피가 더 비중이 크니까 6,000피 뭐 7,000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제가 딜 사이트에서 강조했던 거죠. 알로바다.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 이야기를 제가 뭐 한 7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외에 나중에 이제 방산이나 이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좀 대형주예요. 아무래도. 이건 뭐 이제 중소형주는 아쉽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변동성을 해치고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주로 좀 대형주라는 거. 여하튼 간에 이 부분도 3차 상법 개정의 우선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우리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말씀 주신 거고 옥이 되는 그 기업들은 확실히 본업을 잘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추려봐야 된다고 말씀 주신 거 같네요. 그럼요 소장님 금융주도 지주사도 뭐 자사주 비중이 많은 업체들도 언급을 주셨는데 여기서 소장님의 탑픽 섹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주사도 그런 섹터가 될 수 있을 거고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 외에도 좀 금융 쪽도 금융 오늘 핫해요. 핫하죠. 그러니까 뭐 메리츠도 뭐 핫한 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배당도 되고 또 이제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더 좀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있고 여기를 좀 더 노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뭐 4대, 5대 금융권 쪽은 더 주목을 해보는데 사실은 농협은 조금 다른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지주사 쪽이 오늘 핫하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메리츠. 특히 이제 메리츠는 뭐가 저기 메리츠 금융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올라간 이 등락률 이 비율을 보시면 7.21%예요. 그러니까 큰 이제 폭이에요, 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메리츠도 제가 계속해서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마치 네. 이제 이 메리츠의 이 광고 문구처럼 메리츠 즐거운 이유가 있겠죠. 네, 주가도 좋네요. 그렇죠. 그만큼. 왜냐하면 메리츠라는 게 결국 금융과 화재와 보험을 다 하잖아요. 네. 그를 만난 이유가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지주사 오늘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이 체크해 주신 대로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동력이 되어줄 거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는데 일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자사주는 소각을 해라. 그게 분명해졌죠.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죠. 그럼 주가 누르기가 뭐냐? 주가 누르기라는 건 뭐냐면 상속을 해야 돼. 상속을 해야 되는데 이 상속을 하는데 주가가 높아봐요. 얼마나 여기에 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밑으로 쫙 눌러놔요. 그러니까 이제 PER 0.8배 미만의 기업에 이제 상속세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삼성이나 우리가 꼭 그런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주가를 10,000원 하면은 상속세 부담이 엄청날 텐데 주가를 1,000원으로 해봐요. 얼마나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예. 부담 없어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주가는 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투자자들이. 네. 그것도 개미 투자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PER 0.8배 미만의 기업의 기준을 상속세 기준을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 자산을 기준으로요? 자산을 기준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 주가는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계 이슈 때문에 상속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던 저 PER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섹터가 주로 이제 중견지주사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이걸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더 대주주로서 누르기가 쉬웠던 거죠. 네. 그다음에 현금이 막대한 자산주들 이런 쪽도 더 눌렀겠죠. 더 상속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이번 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생기게 되면 재평가,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대주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상속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높여야 되는 환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럴 때 지주사 또 저 PBR의 대형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더 이제 이 장기 밸류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 그게 있어요. 배당주.
그러니까 이제 뭐 분기별로 배당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통신이라든지 전통 제조 대기업 이런 쪽에 지배주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너무 컸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주셨던 3차 상법 개정과 좀 맞물리는 기업들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PER이 낮고 뭐 PER, PBR 누군 뭐 구분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게 유보율 이른바 이런 기업의 이익, 이 자금에 대한 유보율이 높았던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점프업, 퀀텀 점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제3차 상법의 자사주 소각과 그다음에 기업 누르기 방지법이 맞물리는 크로스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 딜 사이트를 통해서 정리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노려봄직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초부터 시장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정말 꿈의 지수 5천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천 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 코스닥 안에 속해 있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바이오, 2차 전지, 로봇만 떼어놓고 봤을 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오인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지금 코스닥 중에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투자도 나오고 더 정책 기조가 더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오가 이 당장 바이오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정책적으로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른바 딥테크 육성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이른바 피지컬 AI라든지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이쪽인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소외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로봇 쪽도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알로아가 아니다. 알로바,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그렇죠.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바이오도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고연령 사회로 뭐 이미 이제 미국, 일본은 접어들었고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약을 안 먹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타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바이오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바이오 쪽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바이오는 기존에 우리가 CDMO 말 그대로 이제 주로 생산하는 쪽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 탱크가 있어요. 탱크 하나는 삼성 삼바,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죠. 네. 이 양대 축이에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알테오젠 정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알테오젠이 우리가 40만 원 가까이 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이 겨우 고작 몇만 원 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6년 전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다시 보기를 하면 다 나와요. 무조건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사를 좀 찾아라 골라라. 네.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좋으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세계적인 이 제약 대기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경쟁력을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의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경쟁력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카피약 생산 능력이 있느냐. 복제약이요. 그렇죠. 이걸 잘하는 제약회사가 삼바, 그다음에 SK 바이오스 한미약품 이쪽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유한양행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약과 약을 성분을 연결하는 것. 이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가 알테오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면서 지금도 알테오젠과 유사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오 쪽, 로봇 쪽, 그게 AI는 기본이에요. 이제 더 이상 AI를 별도로 떼어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기본적이 될 텐데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로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좀 장기적으로는 왜? 다 나이 들어요. 저도 나이 듭니다. 벌써 들어버렸나요? 그러니까 장기 기대 수익률은
선별적인 바이오, 지금 니가캠 바이오, 니가캠 바이오도 제가 알테오젠과 함께 이야기했던 종목이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ST팜의 경우도 뭐 비슷한데 조금 이제 등락은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과 닮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찾으면 되고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모 회사가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른바 투자의 총탄이 딸리지 않을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해서 세계적인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어느 순간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약에서는 참 옥석가리기 힘들잖아요. 네. 옥인지 석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든든한 배우, 모기업이 있다. 그런 제약에서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 굉장히 오래전부터 강조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최근에야 뭐 물론 기술 수출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기술력에 대한 그 검증은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기업들 추려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한데 그렇죠. 2차 전지가 지난해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긴 터널을 끝으로 올 한 해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전고체가 뭐냐?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좀 더 컴팩트하고 빠르게 속도도 낼 수 있다고 들었고요. 전고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충전 이후에 주행 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전이죠. 안전하다. 왜? 액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화재 사고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전고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지하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 못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하 주차장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근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른바 ESS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로봇도 훨씬 더 지금 아틀라스가 아시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4시간인데 이제는 10시간, 20시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약간 한참 떴다가 LG 엔솔, SDI 뭐 등등등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좀 주춤해졌죠. 미국의 이런 지원들도 약해지면서 그랬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이 원료가 되는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이건 뭐 태양광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하나 큐셀도 충북 공장에서 요즘 잘 돌아가고 있죠. 가동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이거 또 뻔한 소리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제 북미의 이 리튬 인산철 LFP 이 이제 ESSRI 라인이 구축돼요. 지금 일란 머스크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신재생 에너지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ESS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제 LG 엔솔이 제일 맏형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화면 잘 보세요. 삼성 SDI랑 별 차이가 안 나죠. 저는 숨어 있고 앞으로의 탄력성을 생각하면 SDI 쪽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꿈의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예요. 안전하다. 이제 불탈 일이 없다. 그다음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가장 앞선 게 어디냐? 삼성 SDI. 네. 요즘에 삼성이 난리야. AI 반도체는 HBM은 지금 HBM4. 4는 지금 오히려 닉스를 앞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ESS에서 번 자금을 지금 차세대 폼팩트가 중요합니다. 이 배터리는. 그런데 여기에 이 양산 시설에 삼성 SDI는 다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조금 주춤의 차익 매물 실현 정도의 개념일 수는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LG 엔솔은 우리가 이미 너무 아니까. 그런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거의 LG 엔솔하고 차이가 안 나죠. 네. 삼성 SDI에 좀 내려왔을 때 이때가 아마 좀 들어가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삼성 SDI 오늘은 이제 좀 등락이 있습니다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LG 엔솔이냐 삼성 SDI냐를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I에 손을 들어주신 듯해요. 최근에 삼성 자체가 핫하기도 하고 2차 전지 안에서도 ESS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로 키워드가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고체 안에서의 1등은 삼성 SDI라는 관점으로 뽑아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땅까지 우리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 부실 대표님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드립니다. 부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쉽게도 코인 시장이 고개를 드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상황 굉장히 암울합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중장기로는 무조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고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더 쉽지 않은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빗썸 사태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빗썸 때문에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이 빗썸 사태를 보면은 2018년도에 있었던 삼성증권 사태 때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개당을 1,200원을 입력을 하려다가 1,200주를 입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시장에 풀려가지고 좀 급락이 나왔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판박입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2018년도에는 삼성증권의 문제였고요. 지금 2026년도 빗썸 사태도 마찬가지로 그냥 빗썸 거래소 자체의 문제일 뿐이지 이 빗썸의 문제가 비트코인 문제로 번진다?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빗썸 이슈 때문에는 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빗썸 사태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도 설 연휴 전까지 법안 발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속도가 가해질 것 같고요. 여기 기사 내용 보시면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느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장이 조금 더 튼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튼튼해지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빗썸 사태는 절대로 비트코인 모멘텀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빗썸 사태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공포 지수가 역대 최저치죠. FTX 거래소가 파산됐었던 2022년도에도 12였고 역대 가장 많은 청산 금액 하나로 30조 원 이상이 청산이 됐을 때도 공포지수가 9였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낮은 5입니다. 5. 이 공포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지수가 역대 역사상 없었는데 이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저점, 비트코인은 6만 달러고 이더리움은 1,800달러겠죠.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제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오르겠지,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금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명확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서 항복지수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 항복지수를 했을 때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022년도죠. 루나테라 사태랑 FTX 거래소가 같이 파산됐을 때가 이 시장 항복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여기 저점을 찍었다가 잠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더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만 달러까지 계속 비교적 우상향을 한 건데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공포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근데 차트는 비트는 이 당시에 저점을 깼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다이버전스잖아요. 이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야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을 했는데 그 나온 기간이 한 7, 8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개월 동안 계속 지루할 거야. 꼭 그렇게까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라고 단순하게 시장 상황을 생각하실 거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더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한 번 더 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증시 오늘 북장도 분위기 좋고 지금 미국 증시도 한번 조정받았다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코인만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만약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많이 오른 자산들 있죠. 미국 주식이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와도 조정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미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번에 핵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항공모함을 갖다 놓으라. 오늘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핵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게 없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불거지면은 원유값 막 상승하고 그러면 분명히 악재 트리거로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진짜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뭐 여러분들만 물린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스트래티지도 하나로 10조 물렸고요. 이더리움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비트마인도 10조 물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격 기준으로 이런 거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 뭐 6만 달러 깨지고 이더리움 1,800달러 깨진다. 그러면은 이들도 손실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럼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코인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그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이 원유띠라는 분도 현재 기준으로 200억 이상이 물려 있습니다. 여기 200억 마이너스 찍혀 있는 본인의 계좌를 캡처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금액만 다르지 상황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상황은 비슷한데 대응은 이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이들은 돈이 많아요. 이들은 돈이 많습니다. 스트래티지 돈 많으니까 비트코인 계속 빠져도 계속 사면 됩니다. DCA 매수라고 하거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오르든 빠지든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몇 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코인이 상승이 나오면 그때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지금 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수익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도 걱정 없고 뭐 이 원유띠 이분은 뭐 엄청 많이 200억이라는 큰 손실이 찍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지 않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될 게 10월 10일 내부자 고래 있죠. 이 10월 10일에 갑자기 지갑 새로 개설해가지고 하락 포지션으로 순식간에 수익 많이 낸 3천억 수익 낸 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도 최근에 청산을 당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래가 청산 당하면서 그 청산 가격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마이너스 2,100달러였는데 그 2,100달러 부분에서 상승 포지션으로 단기 상승 포지션으로 순식간에 3천만 불을 하루 만에 수익률 60%를 달성한 또 하나의 고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본주의는 절대로 냉정하고 쉽게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얍삽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저점을 테스트하고 저점이 깨지면 다시 한번 또 추가 하락 사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옵션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주식이나 그런 거는 물리면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리면은 그냥 기다리시거나 손절하시거나 하실 텐데 비트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보시면은 하락장에도 수익 내라고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합니다. 자, 그 업비트 화면 보시면 비트코인이 1억일 때 내가 공매도를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빠지면 내가 그 비트코인 1억 투자했으면 2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요. 뭐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으로 만약에 30% 하락이 나오면은 내가 3천만 원이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 팝업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시장 무조건 빠질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방향성도 열어준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때는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게 맞고 이제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다 떠나갔고 그 누구도 상승을 바라보지 않고 끝났다라고 남들이 다 원망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폭락이 끝나야 제일 중요한 것은 폭락이 끝나야 돼요.
폭락이 끝났을 때 이제 호재가 나오면은 그 조금 더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케빈 오시 지명이 5월입니다. 자, 케빈 오시 씨는 대표적으로 신암호화폐 연준 의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인도 크립토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한 경력도 있으며,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터뷰를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빈 오시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이 될 텐데, 이때부터도 조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고래들 있죠. 1,000억 원, 2,000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고래들은 지금 시장 최근에 많이 빠지니까 다시 저점에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붉은색 선이 그 1,000억 원 이상의 그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고래들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점에서 많이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씩 있는 사람들은 코인이 많이 빠져도 DCA 매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적립식 매수를 통해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천천히 매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20만 달러 갔는데 막 하나 2억 원 넘는데 막 이런 얘기 듣고 투자해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더 할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고래들은 사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저점이야 바닥이야 해서 그냥 막 몰빵 치는 게 아니라 적립식 분할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들이 지금 물량 모으고 있다고 해서 찐바닥이 잡혔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역대 청산 금액 사태를 좀 보겠습니다. 10월 10일에 하나로 27조 원 터졌고, 최근에도 3조 원 투자로 터졌죠. 그러니까 최근 두 번 이슈로 인해서 거의 하나 35조 원이 터졌어요. 이 하나 35조 원이 터졌다는 거는 역대 그 코인 폭락 사태 때 터진 금액들을 다 더해도 이거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은 돈은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코인이 탄력을 받아서 상승이 나올 시장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지금 역사상 모든 폭락은 가장 확실한 반등 신호가 맞습니다. 앞에서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30% 급락했을 때 급등이 나왔고, 50% 떨어졌을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5% 빠졌을 때 260% 상승이 나왔죠. 지금 현재는 고점에서 60%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횡보하고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뒤에야 반등이 나왔다. 이 부분을 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그 코인 많이 빠졌는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지금 돈 많은 그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 원유띠처럼 돈 많으신 분들은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네, 그 DCA 매수법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꾸준히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는 전략 너무 좋습니다. 다만 지금 고점에 물려서 난 어떻게 해야지, 그냥 오르겠지, 많이 빠지니까 오르겠지, 이런 식의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시장이 만만하고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 자,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오늘 깨졌죠. 이더리움도 2,000달러 깨졌고요. 그러면 이전 저점 6만 달러랑 1,800달러 계속 테스트할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 상황에서 괴롭게 그냥 물려서 가만히 있는 거, 물타기 하는 거는 절대로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이 시장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거를 우리는 수익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 제가 지금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매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급락 나왔을 때 바운스 타점으로 단타 트레이딩 병행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장 거래량 충분하기 때문에 수익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 변동성에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다 팀방에서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 얼굴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화창이 열릴 거예요. 대화창에다가 교수님 방송 잘 봤습니다. 단타 트레이딩 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저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마찬가지로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메신저 창이 열리면은 마찬가지로 메시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 팀방으로 모셔드릴 건데요. 지금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차면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십니다. 100% 무료예요. 나중에 회비 내라 이런 거 없으니까요. 빨리 지금 어려운 시장에
단타 트레이딩으로 꼭 살아남으셔야 되고 그런 거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팀방 합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올 들어서 더 힘든 시장을 걷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불세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단타 트레이딩 전략들 다 챙겨가 보시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점점 더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억 다시 한번 이탈했고요. 이더리움도 저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트코인이 환으로는 1억 원이 깨졌는데 사실 이제 원화로 보기보다는 달러로 보셔야 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화로 보는 게 아니라 달러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7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이 중요한 지지선이 깨졌고 이전 저점을 보면 여기 6만 달러 있죠.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 왔기 때문에 이 6만 달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만 달러가 깨진다면 추가 하락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려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물 좀 타볼까? 지금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야삽하게 수익만 막 챙기셔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그게 더 명확해져요. 제가 이거 계속 분봉 보면서 단타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201선만 보셔도 답이 딱 나옵니다. 상승 추세 때는 빠져도 이렇게 여기 이 201선이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지지해 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해 주다가 다시 풍물선 상승으로 그리니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이제 하락 추세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201선이 꺾였죠. 이 하락 추세로 들어올 때는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하고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201선이 저항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맞고 빠지고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빠지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68,000달러 부분에 또다시 그 저항이 좀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보자. 이런 식의 그 트레이딩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특히나 이제 단타 트레이딩 하기 더 좋은 게 변동성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800달러가 이전 저점인데 지금으로서는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봉 보시면은 이거 5분봉이거든요. 뭐 나는 손 내려서 단타 못 쳐 이게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딱 쉬운데 이때 여기 누가 봐도 이건 하락 추세고 지금 여기서 누가 봐도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죠. 그 하락 추세일 때는 저항선 부근에서 저항선 근처에서 하락 포지션으로 공매도로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자 차트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상승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 저항 그 지지선 근처에서 상승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1차원적인 생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를 거야. 이제 코인 끝났으니까 영원히 이제 코인은 끝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챙길 거 따박따박 챙겨 가시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저는 올해 코인이 진짜 폭등장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 폭등장 분명히 옵니다.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30만 달러 넘어갈 거고요. 이더리움은 10,000달러, 20,000달러 갈 겁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왜 공매도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하락이니까. 지금 추세는 하락이니까 하락일 때는 공매도로 수익을 내시고 여기서 이제 진짜 다시 한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7만 달러나 이더리움 1,800달러 그 비트코인 6만 달러죠. 그 지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는 그때는 이제 개미들도 다 털렸을 거고 뭐 이제 첨단대 금액도 없을 정도로 시장 유동성도 메말랐고 그때는 그 상승 트리거 아까 말씀드렸던 캐비너스 연준의장 지명이라든지 뭐 클라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상승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뭐 호재가 나와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다 얻어 터진 뒤에 그 다음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어디까지 빠지고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 저점까지 최대한 공매도로 수익 크게 내고 저점 잡으면 다시 상승으로 크게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타 트레이딩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런 단타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시장 이슈 상황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포지션 잡고 있는지 저희 팀방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메신저 창이 열릴 거예요. 메신저 창 열리면 거기다가 저한테 메시지를 쓰셔야 돼요. 방송 봤습니다. 저희 팀방 저도 단타 트레이딩 잘해서 수익 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방에서 팀방에서는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지난주에도 굉장히 공매도로 크게 수익을 냈고 지금도 이제 변동성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고 100% 무료니까요. 예, 뭐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예, 뭐 주신다고 해도 안 받고요. 네, 회비 이런 거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되는데 다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인원이 꽉 차면 네, 저희가 모실 수가 없다는 점만 양해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꼭 살아남는 단타 트레이딩 병행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가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든 시장인데요. 자, 이런 시장 안에서도 단타 트레이닝 이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들 오늘 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팀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화면 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타점을 직접 드려요.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 나왔고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상승 포지션이 나온다 해서 제가 이렇게 타점 드리고 나서 실제로 예 불과 몇십 분 뒤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때 상승률이 거의 한 30%가 넘었을 거예요. 30%면 그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잖아요. 이 정도로 단타로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팀방에서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그냥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막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장 상황 이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공매도 포지션 노려보자. 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여기서 이제 상승 잡고 여기서 우리가 1차 있죠, 2차 있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아보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제 팀방에서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수익 감사하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좀 감사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가격 예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어디까지 빠질 거야, 어디 뭐 이런 가격 예측보다는 그냥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너무 물려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하락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코인은 공매도 하면 되니까 상승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고 우리가 바라는 비로소 폭등장이 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30만 달러 되면은 그제서야 또 개인 투자자들 엄청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수익을 쌓으셔서 그 수익금으로 비로소 불장이 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QR코드 사진으로 꼭 찍으셔서 들어오시고 지금 너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 고정 댓글 있잖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 마찬가지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은 그 대화창이 열립니다. 대화창에다가 메시지를 써주셔야 돼요. 방송 잘 봤습니다. 예, 저도 팀방 참여시켜주세요.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단타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팀방으로 모셔서 이런 기법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고래들 포지션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 대표님의 전략이 가장 빛을 낼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요일 마감까지 3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마감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카드 강호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진단해 주시죠. 시장 힘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가 넘어가는 상승이고 오늘 오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매도로 등을 돌렸었다가 지금 5천억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만 지켜주면 우리는 계속 추세를 보고 가져가자. 그래서 목표가 20만 원, 120만 원 각각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특히나 지금 외국인이 5천억 원대 또 기관이 1조 원 매수를 하고 있는데 또 금융투자에서 지금 7,800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이런 패시브 자금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상승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0.2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투심에 영향을 가지 않았나. 특히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가 2%대 그다음에 중하권도 역시나 강보합권 잘 유지를 해주면서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오늘 밤에 이제 1월 미국 고용보고서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또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살짝 그러니까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고용 보고서 확인 이후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더해서 또 이번 금요일에는 CP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새벽이 되겠죠.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을 끼고 설 연휴까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조금은 관망 심리가 조금 더 짙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추세를 바꿀 만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지금 미선물을 봤을 때도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선물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혹은 견조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바뀐 건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를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매매해야 할 종목군들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전력이나 원전, 그다음에 로봇, 우주항공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우주항공도 사실 연속적으로 지금 다 터져 나왔고 또 저희가 원전주들도 굉장히 집중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매매한 것 같은데 오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 70%대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보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훨씬 월등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금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원전주들이 올랐다면 다음은 무엇을 봐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공개방 통해서 다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이제 공개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께서 수익을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2월의 포트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챙기시면서 수익 극대화 나서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시황과 함께 종목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 1%가량의 상승입니다. 기관도 사들이고 있던데 삼성에 대해선 어떤 시각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네, 지금은 이 관점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가져가면 된다. 이거를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다 해소가 됐죠. 일단 가장 먼저 우리 HBM. 네.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4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공급이 확정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더 가져갈지는 몰라도 이제 HBM3E에서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HBM4에서는 적어도 30% 정도의 파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스펙 상향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은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탈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모두 그 파일을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걱정할 게 없다.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겁니다. 이제 1B 공정에서도 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HBM3E죠. 그것도 수율을 못 맞췄는데 이제 원C 공정에서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원래 삼성전자가 지금 그 다음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율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은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삼성전자가 수율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파이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ZHBM이라는 것을 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제 로직 다이 밑에 인터포저나 기판을 통해서 이제 2.5D 형식의 그런 이제 포맷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완전히 수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GPU 위에 이제 HBM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3D 형태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되는. 그래서 상용화 시기는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좀 발목을 잡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뭐 AMD나 퀄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로 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TSMC가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적으로 워낙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TSMC가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수치를 달성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을 빌미로 가격에 대한 뭐 흥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런 경쟁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맞춰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로 웨이퍼 생산 능력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생산량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그 캐파를 좀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시 공정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더 미세화가 된다는 건데 한 웨이퍼를 가지고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삼성전자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실시간 그런 정보들을 제가 이제 공개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도 사실 한 번 듣고 기억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HBM만 놓고 봤을 때 지난 5세대 3E는 SK 하이닉스에게 승기를 제대로 내어줬었지만 이번에 4, 6세대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파운드리까지 이제는 그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로서 삼성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계속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고 들어오셔서 함께 이 흐름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YJ링크 볼게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 나와주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 같고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데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있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떤 시그널일까요? 저는 사실
5,500원 이상으로 전량 매도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럼 다 익절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YJ링크 같은 경우에도 1월 29일 날 제시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관점은 역시나 지금 우주항공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다 날아갔죠. 그래서 최고가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 자, YJ링크 같은 경우에는 유독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물론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겠지만 못 간 종목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미 뭐 100%, 200%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갔던 애들은 그 이상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YJ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 한 4,200원, 4,250원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다른 우주항공주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지금 YJ링크 같은 경우에도 수위를 조금 더 횡보를 하더니 드디어 이렇게 좀 터져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발생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 테마 내에서 못 간 종목들 혹은 조정받은 종목군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네.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숨에 지금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주 조정 한번 기다려보시고 제가 저점 잡히면 혹은 이렇게 좀 못 간 종목들이 있으면 어디 공개방에서 다 소개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J링크로 우리 단기간에 4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후속주로 주신 건데요. 우주항공주 조정 왔을 때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나이스 타이밍을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빠르게 더 볼 텐데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은 우리 수익이 27%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소부장 종목군들이 뭐 등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ENF를 다시 한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상승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을 건 아까 뭐라고 했죠? 실적. 네, 실적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최대 실적을 찍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시장에 뭔가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았고 전망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안 나와도 이러한 기술 개발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은 무작정 그냥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꺼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끌고 가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된 건데 그게 27%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발굴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여전히 기회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좋고 이런 흐름들을 이끌어 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우리가 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ENF 테크놀로지 말고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혹은 좀 눌려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는 우리 계속해서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오늘처럼 쉴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를 받아볼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종가 베팅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또 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이제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좀 끊겨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CNS라는 종목입니다. LGCNS.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직 큰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공교롭게도 또 LG전자가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LG 기업들이 그 로봇과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투자도 사실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퀴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AI를 통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6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천억 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6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이 5,500억으로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AI로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사실 많이 없는데 LG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실제로 벌고 있다. 그래서 AI 전문 기업으로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제조사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한 제조사에서만 만드는 로봇을 사용할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의 두뇌를 또 심는 게 LG CNS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솔루션을 가지고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었었던 로봇들까지도 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정 내에서 그 로봇들이 이제 이런 업무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이 로봇 선두주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머신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로봇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됐든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제에 대한 부분 뭐 혹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로보택시에 대한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로보택시 스스로 충전소로 가서 그게 이제 무선 충전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택시 자체적으로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LG CNS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의 시대, 정말 무인화 시대로 정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LG CNS의 이런 기술력들이 앞으로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높이게 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들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 전환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7만 원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를 크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전 앞선 이 매물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물량 소화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특히나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이전 고점 혹은 계속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인 85,000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62,5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던 혹은 저점이 만들어졌었던 가격대니까 그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LG CNS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오늘인데요. 우리 목표가 85,000원, 손절가는 62,500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저희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 더 길게 자세하게 가격 전략 나가게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CNS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장 마감까지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으로 진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각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투트랙 이제 원전과 가스터빈 투트랙으로 간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에 한미 원전 동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한미 조선
이 협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번 원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자, 프랑스, 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경쟁자로 본다면은. 자, 그런데 프랑스는 느립니다. 근데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 러시아한테 손 내밀 수 있을까요? 안 내밀죠. 없죠.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네, 선택지가 없어요. 예. 그럼 결국에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한데 프랑스 여유 있다, 느리다. 그러면은 지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한국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로 좀 봤을 때는 팹리스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팹리스 플러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사실 이 부분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죠. 그래서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자체를 완전히 죽여놨기 때문에 손 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계속적으로 손을 내미는 건데,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 조선에 대한 학습 효과가 또 원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10만 원이 우리가 1차 목표가인데 계속해서 그 밑에를 밑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은 돌파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 한번 보시고, 지금 그 외에도 원전주로 지금 계속 언급이 되는 게 현대건설, 그리고 최근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가팔라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절대 가벼운 기업이 아닌데 지금 상승 흐름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단숨에 막 최소 50% 혹은 많게는 80%까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우리가 꾸준히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엔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눌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특히나 뭐 현대건설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 지켜주고 21선 이탈하지 않고 추세 버텨내고 있죠. 그러면은 고가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주들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지만 한전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기술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개방에 있으신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원전주들 추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추가적으로 매매를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공개방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긍정적이다 말씀 주셨고, 이 마스가가 아닌 마누가로 이제 또 한 번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기대감을 품고 가고 있는 쪽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주를 기대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자, 하나 더 볼 텐데요. 인텔리안테크 봐주세요. 네, 인텔리안테크 요즘 우주항공 굉장히 좀 핫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어제 흐름을 보고 네. 우주항공 좀 단기 조정 나오려나 했는데 오늘 바로 말아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주항공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적외소 위성통신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우주항공주들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주항공주들 내에서 계속적인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이렇게 신고가를 유지하고 혹은 5일선, 11선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에 조금 더 몸집이 작은 그런 우주항공주들 있죠. 그런 것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못 갔었던 YJ-링크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려서 결국에는 40%의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음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센서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센서뷰라는 종목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뭐 200%, 300%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0%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 우리가 눈여겨본다라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항공주들 지금 스페이스 X가 이제 IPO를 앞두고 계속 이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금이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 또 나머지는 제가 공개방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내내 우주항공 섹터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께서도 이 우주항공 주로 수익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후속주 골라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우주항공주들의 그 타이밍을 잘 챙겨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의 지수의 흐름은 괄목할 만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재차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해 내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 간밤에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쉬운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양봉으로 제대로 고개를 틀었죠. 마감 지수 들어오는데요. 살펴보시죠.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0.9%의 상승으로 5,350선까지 재차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던 코스피였으나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상승 종목 또한 하락 종목 대비해서 월등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보합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결국엔 파란불로 약세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보합 부근의 마무리 1114포인트에서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안정을 거듭했던 가운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놀랍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오전에는 팔자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에 드디어 외국인들의 찐 컴백이 이어졌을까 싶었던 흐름, 매도로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후가 넘어가면서 외국인들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5,600억 원의 사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중심으로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조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현재로는 7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 오늘 제약바이오와 우주항공, 원전 쪽으로 이 수급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으로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사자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매수 강도는 약했죠. 외국인들의 20억 원의 순매수, 기관 투자자 754억 원의 매수가 살펴지고요. 선물 시장으로는 외국인들의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3,200억 원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마감 흐름 살펴보시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엇갈렸습니다. 확실히 힘이 있는 삼성인데요.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약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요. 1%의 상승으로 16만 7천 원 선 터치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1.8%의 약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오늘장에서 50만 원 재차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혔죠. 18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가운데 오늘 기아의 분위기까지 좋았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0.38%의 하락입니다. 오늘 삼성과 SK하이닉스 2차 전지단 장 초반에 하락해주는 모습이 뚜렷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살아남이 살펴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기아도 현대 따라서 오늘 강했습니다. 특히나 KB금융,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가 연출됐죠.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신고가,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도와줬습니다. KB금융은 5%의 강세로 16만 원 선 돌파가 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주도 또 한 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10만 원 목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제약바이오의 힘이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이 1.8%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장에서 쉬었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일부 종목들은 강했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5%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었다가 오늘장에서는 재차 약세로 고개를 틀었죠. 어제 하락에 뒤를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소폭의 약세 이어지면서 재차 51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실까요? ABL 바이오가 0.6% 상승, HLB, 리가켄 바이오가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종료됐고요. 리노공업이 현재 1.6%의 약세로 마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장의 마감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남은 거래일 단 이틀 남았습니다. 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또 마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 시장의 잠재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내일장 리서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양시장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우상향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코스피는 흐름이 꽤 괜찮았죠. 그리고 앞서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시 되돌리는 그림들도 좋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현대차의 활약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의 활약들도 좋았고, 근데 이제 좀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흐름들이 이제 아쉬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코스피가 신고가를 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주면은 코스닥이 이제 치맞추기를 좀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양봉으로도 전환이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음봉으로 밀리기도 했다가 결국에는 장 막판에 좀 힘을 빼면서 마감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일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매도가 좀 필요한 날이었죠. 그래서 그런 좀 심리들이, 그다음에 그런 물량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장 마감하기 전에 오후장에는 매도가 조금 더 좀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는 확실히 수급 개선 효과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코스피의 신고가 랠리를 좀 목전에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기세와 지금의 분위기대로라고 한다면은 빠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번 주 안에도 코스피의 새로운 신고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 안에서도 투자 심리들이 또 회복이 되면서 또 물밀듯이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못해도 설 연휴 이후에는 우리 증시의 또 강한 유동성과 그다음에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좀 흐름들이 좀 다소 아쉬웠는데, 오히려 이제 거래량 없이 그다음에 조용하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 내 종목들을 조금 낮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전장 안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기술주들이 좀 다소 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힘을 좀 빼는 모습들이 나왔고, 특히나 어제 오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좀 대밀린 그림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전장에는 제약주가 오히려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증시가 코스피 자체가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고 분위기를 좀 당겨주면서 오전장에 보여줬었던 반도체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진정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특징주로 보았던 현대차가 오늘은 코스피 지수를 좀 잘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는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 충분히 신고가가 가능한 종목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반응들이 좀 잘 나와서
액션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좀 신고가 위치로 또 다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의 또 반응들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흐름들도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고 같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중소형 원전주들 안에서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던 한신기계도 오늘 또 바로 급등하는 액션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뭐 보성파워텍이라던가 오르비텍 아니면 한전산업 이런 이제 중소형 원전주들 안에서의 흐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좀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흔히 말하는 주도 업종들이죠. 뭐 반도체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뭐 힘을 좀 빼는 시기 안에서는 이렇게 또 새로운 또 테마로 부각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뭐 차분하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다음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먹거리도 많은 시장이고 특히나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설 연휴 이후에 다시 한번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발빠른 또 유동성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의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또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이후를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주들이 오늘 유독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대장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는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 또 딜사이트 경제 방송을 또 보시는 저의 또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추억의 종목이죠. 제가 작년 이제 특집 방송을 할 때부터 지난 뭐 4월, 5월 뭐 그때부터 이제 저의 집착주로 이제 많이 좀 강조를 해드렸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제시를 드리면서 저는 목표가를 300%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때 그 올려드렸던 영상을 좀 다시 봤는데 뭐 조회수가 잘 나온 건 좋지만 그 당시에 뭐 300%라고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막 이제 악성 댓글도 막 달리고 이제 뭐 약을 파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지금 여전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기대하는 300%의 목표가가 달성이 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9점 부근까지는 대략 한 250%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상반기 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목표하는 300% 목표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고 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뭐 15만 원 넘어가면 15만 전자, 그다음에 20만 원 목표하면 또 20만 전자 이렇게 또 불리고 하는데,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대를 하면서 10만 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을 할까요? 뭐 충분히 또 그때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원전주 안에서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가장 강력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원전을 빨리 지어야 돼요. 원전을 좀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원전을 이제 뭐 설계하는 기술력들은 뭐 세계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그 원전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고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간에 이제 원전을 손을 대지 않았었던 시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력 관계로 이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먼저 이제 원전 쪽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그다음에 협력 관계를 이제 자꾸 이제 좀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모멘텀과 앞으로의 전망들도 뭐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2025년에 뭐 연간 실적이 막 팡팡 터지고 그런 느낌들은 아니었으나 2026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고 2027년도 이후부터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또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미래 그런 그 펀더멘털의 개선폭 이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원전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뉴스들도 좀 온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좀 이제 여당 야당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원전 그 발전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관점들이 좀 많이 달랐죠. 의견들이 좀 많이 달랐는데, 최근에는 뭐 현 정부 안에서도, 이제 우리 에너지 수급이 좀 더 부족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원전을 늘리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뭐 SMR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에너빌리티라든가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해외 기업들이랑 미국에서 직접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수급이 집중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중소형주들도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 급등을 해서 뭐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가를 또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소형 원전주들 안에서도 저는 액션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제가 이제 정보방 안에서도 집착한다라고 이제 여러 번 올려드리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제가 목표하는 300%가 달성이 될 때까지 한번 같이 응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원전주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셨던 종목들도 수익률 모두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한신기기는 14%의 수익, 그리고 G2파워도 10% 바로 올랐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일까요? 네. 뭐 계속 가져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한진기계가 오늘 그냥 대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막 튀어버렸습니다. 제가 정보방 안에서 2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방송 끝나고는 한신기계를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그 전날에는 이제 G2파워를 올려드렸는데, 지금 원전 쪽에 이슈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좀 반응을 좀 빠르게 하기도 하죠. 오늘 한신기계가 장중에 한 14%까지 급등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는 그냥 너무 쉽게 달성이 됐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오늘 아침에 그냥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죠? 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기가 시간이 좀 부족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드렸던 음봉 매수 가격들까지 좀 여유롭게 주고, 어제 오후장에 움직이고 오늘 또 아침장에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을 이어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오늘 이제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분을 좀 뱉기도 했지만, 저는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 뭐 재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2파워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뭐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보자. 오늘 장 막판에는 코스닥 지수가 좀 다시 대밀리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던 이제 원전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달면서 대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에 아니면 이제 뭐 조정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드리는 종목들도 정보방에 좀 미리 들어오셔서 잘 좀 습득을 하신 다음에 한신기계처럼 또 바로 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원전주 안에서는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다시 좀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고가권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48%입니다. 저희 세 자릿수의 수익률까지도 기대해 볼 수 괜찮을까요? 네, 한미약품이라면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을 제가 소개를 드린 지는 한 2개월, 뭐 11월 달에 이제 제시를 드렸었고요. 뭐 그 전에 방송 안에서도 제가 뭐 이제 상한가 스쿨을 진행을 할 때도 제약 섹터 안에서 좀 멀리 보고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이 1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정보방 안에서 이제 새로 제시를 드렸었던 그 기준 11월 7일 날 올려드렸네요. 여기 이제 그 위치에서 보니까 지금 한미약품이 좀 잘 올라가가지고 수익률이 그때 대비해서는 한 50%가량 상승률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한미약품이 요즘에 실적도 잘 뽑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이제 개발하고 임상하고 있는 이제 뭐 K 비만 치료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도 충분히 또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위고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작용들을 오히려 이제 좀 그 단점을 극복한
근육도 늘어나고 살도 빠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또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미약품, 그다음에 뭐 ST팜,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월봉의 차트 추세가 바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요즘에 52주 신고가를 좀 잘 쓰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약품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상승률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섹터 안에서 종목들을 준비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아직까지는 SK바이오팜이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뭐 저는 충분히 매력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정보방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방송 끝나고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매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가격 전략과 종목 내용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다음 종목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의 정보방 입장하셔서 추가적으로 수익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리서치 토픽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살짝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원전주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한신기계도 그렇고 G2파워도 그렇고 그냥 제시드린 직후에 막 급등이 잘 나와주다 보니까 이쪽에 또 이제 수익도 많이 내셨을 거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후속주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은 오늘 또 원전주, 특히나 이제 중소형 원전주 안에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들, 또 급등을 또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이 낮아서 저평가로 좀 높은 수익률까지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장은요. 어제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주는 급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정책적인 뭐 전환 기대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미국과 한국의 또 원전 협력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이 지금 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시대가 좀 왔는데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에너지는 원전 에너지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망도 저는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고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이벤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소형 중소형 원전주들한테는 더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드릴 기업은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원전의 이제 불가피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국내 최대 점유율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위치 안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 또 강하게 잘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어제 뭐 한신기계처럼 또 분위기가 좀 한 번에 또 들어오는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주봉 차트를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바닥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들, 윗꼬리들, 돌파에 대한 액션들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 좀 낮은 위치에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멀리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보방 통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제시드리고 수익 드렸던 것처럼 또 정리해드리고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전주 다음 후속주 매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또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히든 종목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 정보방 입장하셔서 바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파이널 리서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